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한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며 주요 역사 문제들에 대해 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 및 관계, 일본이 실시해온 외교 활동의 개관을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957년 9월 제1호 외무성에서 매년 발행해왔습니다. 이번 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첫 발행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핵심인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일본 기업에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지었다며 이러한 사법 절차는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입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9월 27일, 12월 3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에 대해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한국 측의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결론 지어진 일에 대해 한국이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무성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위안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고 의료복지사업 및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도 확신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측은 그럼에도 한국이 2016년 12월 일본 총영사관 보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했고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합의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과 관련해 언급하며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복하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담겼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습니다.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째입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웃는 얼굴로 방한했지만 그 속내는 썩었다고 보면 된다며 일본 정부 내부 문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외신들도 끔찍한 생각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한국은 일본과 거리를 둬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강경하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문 정권의 반일 정책 덕분에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한국의 거래회사 사장도 이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단기간의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고 가족 경영을 하거나 폐업한 상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정권을 떠받치는 좌익단체,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실시하고 외국 기업도 한국에서 철수 혹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도 코로나 영향으로 한일인의 왕래는 대폭 감소, 윤 대통령으로 변화하기를 한국인들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또 정권이 바뀌면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징용공, 위안부 문제 등은 국제사법의 장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고립됐고 미일에 더 큰 불신을 줬습니다. 게다가 전후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전직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뜻대로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한미일 관계를 중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 활동가와 북한을 위해서만 정치를 펼친 문 대통령. 자화자찬으로 청와대를 떠나지만 문 정권이 벌인 악정을 역사가 바르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은 잘 지켜봐 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임기 중에 크게 꼬인 이른바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렇겠죠.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조작된 이야기니까요. 게다가 일본과의 합의도 반고로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등을 제정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하죠. 엄청난 자화자찬이고 치유화의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전직 위안부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요. 스스로 대법원장에 스카우트한 판사가 낸 전직 징용공 판결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할 모습으로 만든 문 대통령의 공적이 크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이대로 계속 단교까지 열심히 했으면 싶었다. 권력이 없어진 뒷일이 갑자기 무서워진 걸까? 알고 있었잖아. 현실 도피를 해봤자 달라진 게 없고 이제 와서 그래봤자 너무 늦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라니 이에 대해 정부는 항의해야 한다. 군사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앞뒤가 맞지 않아 모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제 룰에 준거해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았을 뿐이다. 규칙대로 하면 수출도 멈추지 않는다. 원래 나쁜 건 한국 쪽이잖아. 일본 측에 발견되어 레이더 조사한 의혹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용케 부당한 수출 규제라고 단언했군. 가해자가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이 나라의 재능이니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 대통령의 킬러 패스를 활용해 지금처럼 절도 있는 거리감을 유지한 상태로 교류를 해야 한다. 다른 분들도 적혀있지만 한일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점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문양극장이라 칭해진 일련의 좌충우돌 소동은 도저히 한나라 국가 원수의 언행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식밖이었고 요시모토 신이극을 능가할 만한 재미를 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뜻에 따라 수감됐던 전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수감을 피하는 것은 역시 무리 아닐까요? 그럼에도 행복한 생활을 바라고 있군요. 결국은 결과론만 보면 그만이지만 일본의 이웃나라와의 관계 희석 형태의 빌미를 준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속하고 비겁한 인물을 5년 동안이나 대통령에 계속 있게 한 한국 국민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40% 정도의 안반급 지지자가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문 정권의 활약으로 국내는 너덜너덜해지고 세계적으로도 신용을 잃은 한국인데 청와대 프로파간다와 문 씨의 자화자찬에 춤을 춘 게 5년이었다는 거죠.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